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추석 연휴 4일째인 9월 11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추석 특집으로 궁금증 풀이를 해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이준석 릴레이 가처분 진짜 이유는 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오늘 전해드리는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는 과연 한동훈일까, 이 문제인데, 여기서도 또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준석이 워낙 지금 소동을 피우고, 이준석의 정리되는 그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향후 전국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준석이 벌이는 소동, 이것이 계속 돌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준석의 소동은 9월 내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세 가지죠. 하나는 그 경찰의 수사 발표, 또 하나는 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또 당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이것이 9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거치는 9월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휴 중에 차례상 밥상머리, 이 민심에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른 인물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저기 다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름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김혜경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여권에서 예상 밖의 인물 한 사람이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이름이 자주 올라갔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이 이름을 올렸는데, 추석 연휴 직전에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결과가 하나 나왔죠. 장래 대통령감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물론 1위는 이재명의 27%. 사실 1위는 지금 윤석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뭐 어떤 화두로 등장을 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물론 1위는 이 자기 장래 대통령감 자기 정치 지도자, 실제 1위는 없다, 없음, 무응답, 이겁니다. 무응답, 없음, 41%. 근데 이것을 빼고 실제로 인물을 거명한 그 응답자 중에서는 이재명이 27%로 1위입니다. 뭐 당연하죠. 이재명 27% 상당히 낮게 놓은 거죠. 대선 직전에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출마를 못할 수도 있죠. 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본인의 국회의원직, 당대표직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5년 동안 이 100만 원 벌금이면은 그 피선거권이 없어지므로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여권에서 보면은 여권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 나머지 이 대선에 출마를 했던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 전부 다 4%. 그리고 그 밑에 이준석이 3%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받았겠죠. 자, 어쨌든 이 한동훈이 9%인데, 뭐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지금 아직 뭐 대선 전국도 아니고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차기 대선에. 어쨌든 9%를 받았고, 지금까지 대권을 준비해왔던 뭐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보다 이 5%포인트나 더 높고 2배 이상이 됐다. 이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유력하냐 이름을 쭉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차기 장래 대통령감 누가 유력하나, 자기 지도자로서는 누구를 지지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을 떠올려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직 아닌데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1위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성이 확산돼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휴 직전에 한동훈과 관련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한동훈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나는 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행설수설하는 그것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수완박, 그걸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귀시킨 것, 복원시킨 것, 이것이 검수원복이죠.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 검수완박 그리고 검수원복 시행령이 어제 10일부터 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어제부터 효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 국민들이 추석에 더 많은 관심을 한동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죠. 이 첫 번째 이수진이 행실수설한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법사위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초강성 그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 한동훈 장관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일을 다시 연상을 시켰습니다. 계속 연상을 시켰는데 뭐 최강욱, 뭐 김남국,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한동훈에게 제압이 되면서 위축이 되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법사위에서 또 이수진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새로 조명이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추석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의 대중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심지어 상임위원회, 좀 재미없는 상임위원회 법사위의 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 언쟁, 이것이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한동훈의 대중성이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팬덤이 형성되는 그런 일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싸움만 그렇게 능한 것이 아니고 법률가로서 실력을 입증을 계속하고 있죠. 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수원복 이렇게 바꿔버린 그 치밀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언쟁만 잘하고 그 화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력도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혼자서 상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을 다 합친 것보다 낫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있죠. 그것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한동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또 뭐 딜레마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한 국회의 탄핵, 또 한동훈 유폐법 이런 것들이 있죠. 탄핵을 발의를 하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서 쫓아내자.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괜히 역풍만 맞는다. 탄핵 역풍. 그리고 이 한동훈 유폐법은 법무부를 아예 세종시로 옮겨버려서 서울에 좀 중앙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법안들도 막 내놓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동훈의 대권 로드맵 이런 것도 막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은 정치권에 언제 진입하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다음 총선이 21대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았죠. 2024년 6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이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법무부 장관을 그때까지 하고 자 그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도전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에. 그리고 이 경우에 이 친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구심점으로 정치적 구심점으로 한동훈이 부상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처음에 이준석 말씀을 들었는데 이준석이 갑자기 오늘 보도가 막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갑자기 막 깎아내리고 디스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럽니다. 그전에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막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한동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있고, 그때 민주당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를 했을 때 한동훈을 막 편을 들면서 삶은 소머리가 없겠다,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의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자, 지금 난동을 거의 뭐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건인 한동훈을 또 디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쑥 한동훈 얘기를 꺼냈는데 아마 머리 안에 이게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지금 월간지 신동아 인터넷판에서 연휴 동안 이준석 인터뷰를 뭐 1부, 2부 해서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동아가 지금 이준석에게 판을 막 깔아주는, 추석 연휴 동안 추석 민심이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판을 깔아주는 인터뷰를 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1부, 2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지금 막 송출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신동아는 그렇다 치고 신동아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이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합니다. 막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어떻게 보면은 막 공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손 좀 잡아달라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표현도 막 하고 하는데, 갑자기 한동훈 얘기를 불쑥 꺼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신동아 질문은 이겁니다. 이준석이 대선 때 2번 가출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져 선거에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있다. 이것은 이준석 없어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아닐까? 자, 질문이 이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당신 때문에 막 가출 소동을 벌이고 막 했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자기 정치를 막 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이겼다, 크게 이길 것을, 그런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국민의힘 안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준석이 갑자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한동훈을 좋아하는 청은 주부층이 많고, 이준석은 지지층이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다.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가 자기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완제로 삼으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본인을 대체를 해서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기들끼리 뭐 분석을 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뭐 눈치를 챘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지층이 완전히 다르다. 한동훈은 주부층이 많이 좋아한다. 이것은 뭐냐면, 주부층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동훈의 이 팬덤 자체를 어떤 정치적 파워가 없는 그걸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냥 뭐 언변에 뛰어나고 뭐 그러니까 주부층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대신 자기는 인터넷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동훈을 이준석 자기의 보완제로 삼으면 몰라도 대체제는 말이 안 된다. 일종의 가대망상 같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뭐 이준석 말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한동훈이 지금 벌써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준석도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판에서 지금 10년 동안 굴러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방송도 출연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막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눈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한동훈 때문에 내 앞길에 막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준석은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 경계할 그 대상들은 있죠. 이준석은 아닙니다. 이준석은 뭐 말씀드리지만 9월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제도 정치권에 그 한동훈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죠. 지금은 모든 것은 이게 법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순발력 이런 것도 발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글 같은 권력 깜투가 벌어지는 그 정치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 이 당내에서 극심한 견제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히 법사위 이런 쪽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려진다. 우리 역할이 가려진다. 본인들이 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그 한동훈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한 사람이 띄우고 특히 대통령과 가깝다. 그러면은 견제를 하기 마련이죠. 실제로 최근에 그런 충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거의 마무리를 했죠. 행정관급 한 50명을 내보내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초동 라인, 검찰 출신, 한동훈을 비롯해서 검찰 출신 서초동 라인, 그리고 장제원, 권성동을 포함해서 여의도 라인이 충돌을 했다. 여의도 쪽에서 친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로 대거 파견을 했는데 참모들을 막 꽂았는데 그것을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찰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해서 막 내보낸다.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모 참모의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이 여의도에서 파견돼 나온 다른 참모가 그 관련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서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대통령실에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권력 이너서클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죠. 자, 여기에 한동훈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중에 둘이 과연 이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부의 적을 어떻게 잘 견제를 하고 또는 타협을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 한동훈이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성공 여부를 좌우할 열쇠가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